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화곡동에서 장 보러 온 박재영입니다. 2014년 예산안을 앞두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잘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 방안이나 협상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예산안 처리를 해주고 법안 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을 잘 살 수 있게 예산안을 가지고 풍족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협상이 잘 진행돼가지고 계획대로 좀 잘 좀 진행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화곡동에 장 보러 오신 박지원 씨 의견, 계획대로 잘 돼서 예산안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셨는데요. 정말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죠. 사자회담, 전국 정상화를 이루는 해법과 함께 예산안 타결 소식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새 예산안이 처리되는 법정 시한 날인데 오늘 처리되지 못해서 11년째 불명예 기록을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내일 지켜보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 문재인 의원의 대선 의지 피력 적절합니까? 인데요. 0074입니다. No.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자기 반성 없이 1년도 안 되어 대권력을 보인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 투쟁 선언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반성의 시간과 겸손을 더 배운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2649님은 예스, 문제없다고 봅니다. 대선 출마 표명의 시기와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왜 문재인 의원만을 비난하는 건지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 김무성 의원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앱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드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도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스포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프로야구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선수 아니겠어요? 김선우 선수. 네, 김선우 선수가 LG와 계약했어요. 네, 올 시즌 마지막으로 두산에서 방출이 됐죠. 그렇죠. 김선우 선수가 오늘 LG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LG가 김선우하고 연봉 1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생각보다 싸네요. 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적네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김선우 선수가 사실 올해 성적이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 지금 올해 만으로 36, 내년에는 37살이 되는 좀 노장에 속하기 때문에 글쎄 뭐 이렇게 고액의 계약을 하지 않은 거는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김선우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과거에 뛰다가 2007년에 두산에 입단한 이후에 이제 네. 처음으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LG는 베테랑인 김선우가 후배들 멘토 역할까지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 두산에서 김선우가 5승 6패, 평균 자책점 5.52로 좀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내년 시즌에 LG의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보장은 사실 없는 게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13승 거뒀고 한국 프로야구에서 지난 6년 동안 했던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두산에서 있는 동안 거의 매 시즌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전에 대한 경험도 상당한 선수거든요. LG는 김선우가 가세하면서 투수의 이 선수진이 더욱 폭넓어졌습니다. 특히 이미 보유하고 있던 류제국, 봉중근 이 선수에 이어서 김선우까지 이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만 무려 3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이들이 다양한 경험
그리고 노련함을 다 갖췄기 때문에 아마도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는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LG로서는 김선우를 영입하면서 이 필요할 때 임시 선발로도 나설 수 있는 그 마운드에 카드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김선우 선수의 각오가 대단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LG, OB 서로 서울팀 라이벌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친정팀과의 경기에서 네. 네, 재밌게 됐네요. 네. 프로축구 이야기 들어보죠. 포항이 역전 우승을 이뤄냈는데 아주 기적 같았어요. 예, 어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올 시즌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여기서 네. 포항이 1위 팀 울산하고 맞대결을 했습니다. 이 두 팀이 경기 전까지 승점차가 2점 차였기 때문에 포항이 이기면 역전 우승이고 울산은 비기기만 해도 우승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울산은 역시나 시작부터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고요. 정규 시간 90분이 0대 0으로 거의 다 흘러가니까 마지막 추가 시간 내내 좀 시간을 끌면서 아주 네. 지키기에 좀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1분 동안 기적 같은 포항의 결승골이 터졌는데요. 포항이 후반 50분 마지막 이 프리킥 기회에서 네. 선수 전원이 몰려들어서 공격에 나섰고요. 이 과정에서 이 공이 그 공격 수비 발을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결국은 포항의 중앙 수비수인 김원일 선수 발을 맞고 골이 됐습니다. 김원일 선수 유명한 선수는 아닌데요. 네. 2007년에 이 숭실대 재학 시절에도 주전 경쟁에서 밀렸던 좀 아픔이 있고 이때 이왕 군대를 가려면 해병대에 가겠다 이러면서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던 좀 특이한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공이 그냥 왔길래 발을 갖다 댔다. 아주 겸손하게 얘기했네요. 예, 좀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 K리그 31년 사상 가장 극적인 결승골이 됐습니다. 포항의 황선홍 감독이 K리그 사상 처음으로 올해 FA컵과 K리그 동시 우승을 이뤄내는 이 업적을 남겼고요. 황 감독이 감독 6년 차인데 올해 외국인 선수 한 명도 없이 선수단을 꾸리면서 이관왕을 이루는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분을 못 지킨 울산 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겠네요. 네. 아니 잘 지키는 것도 사실 축구에서 굉장히 좋은 글쎄요. 전술과 네. 기술인데요. 마지막 네. 1분을 결국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네. 예. 루지 대표팀. 루지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썰매죠? 네네. 루지 대표팀이 월드컵 대회에서 8위에 올랐어요. 아주 잘했죠? 네, 한국에서는 루지 종목이 그냥 불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이 톱10에 든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에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열린 월드컵 3차 대회 팀 계주에서 네. 2분 30초 446 만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한국 썰매 종목 사상 이 월드컵 최고 성적인 8위에 올랐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루지 종목에서도 릴레이는 이번 소치 올림픽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네. 이 여자 싱글, 남자 싱글 그리고 남자 2인승이 같이 이제 차례대로 달려서 경기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국이 소치 올림픽 출전권을 아직 따내지 못했는데 출전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에 도전하는 팀인데 많은 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정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외곽 쪽으로 양평교에서 오목교까지만 차량 밀리고요.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도 계속해서 목동교 위에서만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남부순환로 오르나들목에서 서부트럭 터미널 쪽으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받습니다. 도심에서는 종로가 동묘암역에서 신설동 쪽으로 차간거리 좁히고 신촌로는 아현역에서 신촌역 쪽으로 가는데 신호 대기 시간을 조금 길게 받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데는 한남대로만 밀리고 있는데요. 남산 1호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동호로도 금호터널부터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압구정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녹사평대로 남산 3호터널은 정체가 모두 풀렸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하면은 노래 가사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과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덕수궁 돌담길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대한민국에서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뽑을 때 첫 번째로 선정된 거리인데요. 사계절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이루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가 위기에 처했는지 서울대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의 교수이자 바로 이런 덕수궁 길을 만든 설계자인 김성균 교수 직접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덕수궁길 설계자.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들었어요. 네. 이 돌담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또 사랑받는 산책로인데 선생님께서 이 덕수궁 돌담길 설계하실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무엇이었죠? 덕수궁길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담고 있는 근대사의 상징거리입니다. 조선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외교, 문화의 역사를 한 곳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상징성을 담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면서 네. 그동안 차량에게 빼앗겼던 길을 보행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돌담길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때 걷는 거리로 만들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그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됐고 또 이 사계석이라고 합니까? 사계석. 예. 네네. 예. 차량이 빨리 다니지 못하게 해서 놓은 것들이죠. 이렇게 감속 장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이 예. 다 사라져 갖고 차들이 굉장히 쌩쌩 달리고 갖고 덕수궁 돌담길이 이제 완전히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시작인데 네.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욱더 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복잡한 길 하나로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빽빽 달리고. 예. 예전에 걷는 길을 할 때 사계석을 놓은 거는 이 돌 같은 게 그 돌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을 놓은 것이 일부러 운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놓은 거죠? 예, 일단은 이게 차도 그게 이제 덕수궁길은 보도와 차도가 높이가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주변에 그런 패턴이 없으면은 네. 차들이 보도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그동안 사고석을 한 30cm 간격으로 양쪽으로 둬가지고 차가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차가 진동이 오기 때문에 네네. 다시 원위치로 가도록 만든 목적입니다. 예. 이 도로폭 있지 않습니까? 도로폭. 네. 도로폭이 이번에 그 사계석, 그러니까 정육면체 같은 돌을 깨놓은 거죠. 그런 거. 예. 돌을 걷어내면서 이 도로의 폭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거기 사고시 30cm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양쪽에 합치면 60cm 정도가 네. 실제적으로 이제 아스팔트가 늘어나게 됐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스팔트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사계석이 없으면서 이제 길이 이제 상당히 넓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길이 양쪽에 볼라다라는 이제 말뚝이 쭉 서 있는데, 네. 그까지가 이제 길이다. 이렇게 네. 인식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가운데가 길이다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얗게 돼 있는 30cm 돼 있는 띠가 없어지니까, 네. 이제는 전부 다가 이제 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차량이 속도를 내도 아무 부담 없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에 있는 중구청이 한 조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그 중구청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네.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원래 그 설계를 했던 의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 거기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뭔가 정비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자꾸 바뀌면서 네.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그 공무원을 맡으신 분들이 네.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뀔 때마다 일반 길처럼 네네. 화장 바꾸고 깨끗하게 길 만들고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네네. 저번에 정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속도를 줄이기로 했던 사교석이나 예. 펌프나 이런 것들은 차들이 계속 부딪히면은 이게 자꾸 빠져나오거나 이럴 확률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7년 됐습니다. 그렇으니까 그런 게 빠져나오면은 다시 이제 바꾸어가지고 좀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전체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그냥 자꾸 귀찮으니까 싹 없애고 네. 그냥 단순하게 아스팔트로 깔자 뭐 이런 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일단, 보니까 이제 일단, 실제적으로 예. 예. 일단 사괴석을 왜 깔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것이 좀 이해를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뽑게 됐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으면은 정비할 때 그것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겠죠. 네. 이 뽑을 때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좀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뽑았다. 뭐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근데 관광객이 덕수궁길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객이라면은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편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예. 지금 여기 얘기하는 관광객은 덕수궁길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 그 옆에 정동 극장에 그 패키지 투어 온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이 덕수궁길로 대량으로 가게끔 만드느냐, 그런 것들 왜 허가를 해주냐, 단순하게 관광 수익을 위해서 많은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동 극장에 가는 관광버스는 저기 경항신문사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가면 충분합니다. 그쪽은 이제 차들이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얼마든지 큰 차가 들락날락한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대형 관광버스를 덕수궁길 일방 통행 쪽으로 가게끔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그것은 이제 행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차량을 통과를 못하게끔 하고 다른 쪽으로 우회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런 덕수궁길을 설계하신 교수님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그런 문제인데 최소한 그 길을 바꿀 때는 그 설계한 사람한테 뭐 큰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들 나름대로 그냥 판단에 의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 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건물을 줬어도 설계 변경을 하면은 설계하신 분한테 이야기를 좀 그렇죠. 조언을 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뒷골목 수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해도 큰 영향이 적은데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 또 걷고 싶은 거리 그 1호 그리고 네. 이게 상당히 그렇죠. 상징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 여기가 잘못되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걷고 싶은 거리가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도로 포장 하나 건칠정 개념으로 그냥 건쳐가지고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요? 외국 경우는 상당히 이런 길은 많습니다. 대체로 이제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뭐 이용자들하고 같이 길에 대해서 이제 뭐 설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그런 길들을 건칠 수 없도록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이 같이 동의를 해야지 그것이 이제 정비가 되고 뭐 이런 시기여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됩니다. 뭐 이러한 그 보차공전도로 같은 이런 개념은 뭐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관리를 순전하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네네. 최근에 그 경향은 아닙니다. 예. 최근에 경향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같이 그 길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 그 경향이니까 아마 우리 덕수궁 길도 앞으로 이용자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그 길의 발전을 길의 변화가는 것을 변화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수궁길 설계자인 서울대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의 김성균 교수였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 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마지막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문재인 의원의 대선 의지 피력 적절합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면요.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핫트윈 뉴스에서 편가르기의 심리학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88하게 1899-9988 치매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여러분과 대화청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말씀드린 대로 예스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 편가르기의 심리 문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가스비 잡는 이순재 신고입니다. 보일러가 따뜻하게만 하면 장땡이야? 가스비는 어떡할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러니까 귀뚜라미로 잡으세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뭘 따져? 보일러면 귀뚜라미지.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가가 요즘 어느 정도입니까? 통계청이 통계를 내놨죠? 네, 지난달이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월 달인 10월에 그 0.7%의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높았지만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0%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은 경기 침체가 극에 달했던 지난 1999년 7월에서 9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신선식품 지수가 전년 대비 8.5%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물가가 계속 그 바닥을 기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증거인데요. 이렇게 역사적인 저물가 구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이런 현상이 심했는데요. 네. 혹시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네. 경제적 약자 간에 서로 돕는 거죠. 상부상조를 하는 협동조합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네, 협동조합 붐이라고 할 정도로 설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3,057개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협동조합당 평균 신규 피고용인수가 3.1명임을 고려할 때 약 10,000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추정을 했습니다. 업종으로는 도소매업이 30%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교육 서비스업이 11.7%, 농어업이 9.8% 순이었습니다. 출자금은 일반 협동조합이 평균 1,893만 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4,032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진 것에 발맞춰서 정부는 오늘부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홍보 페이지와 협동조합 운영 현황 관리를 위한 내부 행정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하루에 10개가량 협동조합이 생긴다는 이야기네요. 굉장히 네, 많네요. 네. 네. 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되나 보죠? 스마트폰도 이용하고요. 비행기가 뜨고 착륙을 할 때 스마트폰을 끄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착륙 때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이행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지난달 안전규정을 개정하면서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는 10,000피트 이하에서는 전자파 우려 때문에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사는 국토부에서 전자장비 사용 승인을 받고 자체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개월 안에 승객들이 기내에서 전자장비를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하트인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신문을 펼쳐도 그렇고요. 텔레비전을 틀어서 봐도 그렇고 맨 싸우는 이야기로 참 나라 안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라고 해서 또 외국 가서 텔레비전 보면요. 또 그 나라도 외국도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흔히 인간은 다 이런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맞는지 틀리든지 곽금주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히 싸우는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정치적으로도 심하고요. 네, 너무 네. 지겹죠. 네. 예. 근데 여러 군데서 그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노사 문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국제간도 지금 계속 편가르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계신 대학교에서도 가끔 네. 이렇게 선생님 총장 이렇게 선거할 때도 보면 그런 싸움도 많고요. 네. 편가르기 싸움들 많이 하죠. 네. 원래 그런 건가요? 왜 그런지 또 이런 것. 네, 편가르기 하는 거가 이제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왜 이게 심각한가 하는 거가 이 에머리 대학교의 연구팀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이런 것도 실험을 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정보하고 예. 자기 신념하고 안 맞는 정보를 네. 접하면서 뇌를 이제 촬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하고 안 맞는 그러한 네. 이제 자기 신념하고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정보가 올 때 예. 뇌의 어떤 부위가 막 이제 활성화가 돼요. 열받나 보죠? 네. 그 부위가 완전히
감정을 느끼고 처벌받고 막 이런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인간은 막 그런 고통을 갑자기 느낄 때는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화를 우연히 내나? 네, 아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정보를 계속 보는 거죠. 예. 그랬더니 거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네, 남의 말이 이제 오류를 발견하고 자기가 나니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네요. 그건 남의 말을 이제 막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거보다. 그래서 막 들여다보면 거기 오류가 나오고 네. 그 오류를 발견하는 순간 너무너무 만족감과 보상의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이 잘못된 거를 그냥 쪽집게처럼 현미경을 네, 들이대면서 찾아내는 거네요. 찾아내고 나면 내 말이 맞았구나. 아. 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네. 근데 자기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분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남의 거는 막 집어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오류만, 그러니까 남의 말이 틀렸다라고. 네네. 우리 어떻게 보면은 막 정말 누가 맞는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네, 여기서는 네. 이쪽을 막 비난하고 여기서는 이쪽을 네. 비난하는데 이 말도 맞는 거 같고 이 말도 맞는 거 같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오류만 찾는 거에 너무 막 또 보고 하다가 보면 이제 오류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싸움 나요. 꼬리에 그러니까, 꼬리를 꼬리를 물어갖고요. 물고, 네, 네. 말꼬투리 잡고. 네, 네. 인간은 뭐 흔히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말꼬투리 잡는 동물인가요? 네, 인간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 동물이니까 네. 자기 집단 안에서는 어떤 소속감, 그러니까 정체감을 가지거든요. 어디 소속돼야 좀 안정되고요. 소속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소속되게 되면은 그 내 집단이 더 낫다.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기고 이 우리 집단의 정체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요즘 정치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진영이 형성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강화가 되고 다른 애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집단의 논리를 더 공고히 하려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더 편해진다는 거죠, 그게요. 이왕 내가 거기에 소속돼 버리고 나면 네. 완전 이제 으쌰으쌰가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인지 부조화 네. 이런 거기서 다 해당되는 것들인가요? 네, 그것도 네. 뭐 일치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편가르게 하는 심리 어떨 때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면서 편가르기를 하게 됩니까? 네, 이거가 이제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소외되죠? 자기가 어떤 집단에서 소외되는 경우요. 집단에서 좀 빠져 있다. 네. 아웃사이더. 네. 네. 이거 굉장히 재미난 실험이요. 네. 세 사람이 네. 이제 공놀이를 해요. 네. 근데 세 명이. 네,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컴퓨터 안에 들어 있고 네. 내가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놀이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안에서 나는 이제 엔터키를 누르면 예. 나한테 온 공이 이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저 네.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셋이 이렇게 잘 하다가 예. 한 5분 지나고 나면은 컴퓨터 안에 자기네 둘이 왔다 갔다 해요. 한 명이 빠진다 이거죠? 내가 빠지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저 참여하는 네. 사람이 그래갖고 둘이 내가 치려고 그러면 지네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또 나한테 오는 것 같아서 치려고 그랬더니 또 자기네끼리만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세 사람 간의 소외를 당해도 예. 이 소외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구분을 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구분하죠? 네, 소외된 사람들은 그 확 다른 거를 굉장히 잘 구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얼굴 중에서 기쁜 얼굴 여러 가지 있고 네. 나쁜 얼굴 여러 가지 있고 이러는데 네. 그 기쁜 얼굴 중에 막 사소한 거는 변별을 잘 못하고 네. 이 기쁘다. 슬프다. 이것만 쫙 변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도리어 흑백론자가 되는 거죠. 아, 거꾸로요? 네. 그래가지고 흑백론자가 돼서 상대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또 파악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더 이 편가르기가 더 심해지는 심해지겠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소외되는 사람들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학력 좋은 사람한테 비난하고 예. 기득권에 비난하고 그 경우에 약간 내가 소외됐다 할 때는 더 그게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워낙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양극화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부자 또는 그 어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게 어떤 그 사회 속에서 또는 기업이나 집단에서 이게 소외된 그룹이 많으면은
이런 편가르기가 더 심하다. 심해지는 거죠. 우리 사회의 이런 진영 논리가 이제 그래서 또 심하다고 또 네, 네. 덧붙여서 해석해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그 당이 팽팽하게 두 당이 이렇게 양립하면 좋은데 한쪽이 예. 막 기울어져 갈 때는 예. 그냥 뭐 물불 안 가리면서 덤벼드는 거죠. 거의 불독처럼. 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더 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그 네. 인종별로 좀 또는 국가별로 좀 다를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집단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집단주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네. 그러한 사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줄 네. 이런 게 엄청 강한 그러한 나라거든요. 참 연줄 그러니까 뭐 지연, 학연, 뭐 현연 네, 네. 뭐 많죠. 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연줄이라든지 나랑 이렇게 관련성이 있으면 내 편이 되는 거고 예. 아닌 경우는 다 반대편이 되고. 네.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서 네 편 내 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모임만 가더라도 네 편 내 편 갈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라지고 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게 되고. 네. 네. 집에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요? 네, 네. 집에서는 남편하고 뭐가 부인이 있죠? 서로 네. 네, 같은 편이면 좋은데 예. 뺑 다른 편이 돼 가지고 예. 네. 그래서 힘들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갑자기 왜 절 쳐다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서로 편가르기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심리가 심하면은 네. 유독 진영 논리가 있고 편가르기 하는 경향이 아주 심하다 하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편가르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내게 맞는 것만 확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신념이 맞는 것만 확증을 해가지고 네. 그 정보만 받아들이지. 자기에게 딱 맞는 것만. 딱 맞는 것만. 그 네가 틀렸다 하는 정보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쑥 다 그냥 완성되는 거네요. 예. 하나도 그건 심각하지 않고 거봐 내 말이 맞은 거잖아. 그런 정보들만 쫙 오는 확증 편향. 내 말을 편향. 확증하려고 하는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인간에게 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겠다, 경청하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딱 맞는 말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듣는다는 안 듣는 거죠. 그 심리학 그러니까 얼마 전문네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화두가 소통이 될 거다. 예. 라고 한 거가 심리학 실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가 어떤 거냐면요. 두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켜요. 네. 그런 다음에 끝나고 면대면으로 딱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시킨 예. 다음에 이제 각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를 다 적어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을 일치시켜보면 30%밖에 안 돼요. 일치되는 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할 때 딴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내 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면대면에 딱 앉아서 얘기한 것도 30%밖에 일치가 안 되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뭐 SNS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 막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 얼마나 소통이 될래나 하는 거죠. 글쎄요. 그래서 그런가요? 청취자 질문이 비슷한 질문 같은데 3902님인데요. 요즘 모임이 많은데요. 그중에 보면은 모임 대화에 참여하기보다 휴대전화로 다른 지인들과 계속해서 문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이건 좀 네. 다르네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러는 분들 심리는 뭔가요? 네. 일단은 그 문자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오는 걸 못 참는 심리가 있고요. 계속해서 열어보죠. 네네. 그걸 열어봐야 되는 네. 그러한 거가 있고요. 사실 또 급한 일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빨리빨리 답해야지 자기가 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모임에서도 자기는 열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모임에 그 대화에 끼기도 그러니까 계속 바쁜 척하고 아예 이제 빠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소외감을 가지게 될 때는 그냥 나는 굉장히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를 구분짓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분짓는 심리. 네. 이 대한민국 이제 가장 그 편가르기의 대표적인 곳이 정치권 아닌가 싶어요. 네. 정치권. 이제 정치인들 참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또 편가르기에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 신념하고 다른 정보는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예, 이러니까 그렇겠죠. 그거를 더 들여다보면서 네. 오류를 발견하는 네. 그러한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신념이 다른 경우는 네. 그게 왜 다를까 하고 자기 거를 반성하는 거가 아니고요. 네. 그 사람 얘기가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왜 나랑 다른 거야? 왜 나를 비판하는 거야? 네.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굉장한 오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정보에 대해서 도리어 더 들여다보고 더 분석하고 함으로 인해서 오류를 발견한다는 백파이어 효과라는 거가 있거든요. 백파이어 효과요? 네네. 네. 뱀파이어가 아니에요. 백파이어. 네. 백파이어. 백파이어 효과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내가 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거가 아니고 네. 저 사람 한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다 오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먼지 네. 털면은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네. 말하다가 보면 뭐 주어 수로도 틀리고 뭐,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오류를 더 많이 발견하고 상대 나랑 다른 진영의 사람들의 오류를 더 발견하고 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남의 그러한 그 오류에 더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통이 어렵고 화합이 어려운 거죠. 네. 그런 돋보기 들이대면서 찾는 전문가 그룹들이 정치인들인가요? 네, 정치인도 있고요. 뭐 회사에서도 일어난다고 회사에서. 했었죠. 네. 회사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우리 뭐 직장 상사가 바로 그래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이제 상사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상사가 이제 하다 보면 얘가 더 충성인지 제가 더 충성인지 그러면서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막 가르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거가 있냐면 한 번 눈밖에 나게 돼 버리면은 네. 완전히 이 사람은 찍히는 거네요.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가 필패 신드롬이라 그래서요. 무슨 신드롬이요? 필패. 필패.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분명히 패한다. failure. 네. 네. 신드롬이라 해서 원래 그 원어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르고 있는 거가 뭐냐 하면은 한 번 찍히면 네. 절대로 다시 그걸 못하면서 완벽하게 패하게 된다 하는 거죠. 필패 신드롬.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서로 간에 이 상사도 결국은 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한 명 부하 직원을 그냥 죽이고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둘 다 하여튼 뭐 별로 성과가 없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필패 신드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필패 네. 신드롬.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였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질문 yes or no. 문재인 의원 대선 의지 피력 적절합니까? 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받아본 의견 문자만의 결과입니다. 6대4 정도로 no,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당첨자 한 분 5630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